아파트가 초고층으로 재건축되면서 햇볕을 보기 힘든 학교가 생기고 있지만 정작 교육당국은 속수무책입니다. 창원 옛 39사단터가 8천억 원이 넘는 대형 재개발이 이루어지지만 정작 감시와 검증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검은색 종이를 유로화로 만들 수 있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려 한 외국인이 경찰에게 사기를 벌이다 붙잡혔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저소득층에 김장김치와 연탄을 배달하는 등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장애인 학생들이 공부하는 특수학교가 옆에 들어설 고층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보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루 1시간도 햇빛을 볼 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따뜻한 햇볕이 드는 한 교실. 자폐증이나 지체장애 학생 200여 명이 공부하는 천광학교입니다. 지금은 학교 곳곳에 햇볕이 내리쬐지만 앞으로는 하루에 연속해서 1시간도 햇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바로 옆 3곳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빠지고 또 교육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보아지며 한 전문 연구기관이 조사한 일조량 예측 보고서를 보면 아침 8시부터 학교 동쪽의 아파트 그림자가 운동장과 학교 건물 절반에 들이우더니 오후에는 남쪽의 아파트 그림자가 학교 대부분을 덮칩니다. 교육부 권고 기준인 하루 일조 시간 4시간이 안 되는 곳도 19곳 더 늘어납니다. 학부모들은 창원시가 학교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려 한다고 크게 반발합니다. 20년 정도 이 학교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고층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권뿐만 아니라 건강권까지도 피해를. 창원시는 뒤늦게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측의 그 학습권 보호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그 주변에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해가지고. 아이들이 뛰놀아야 할 학교가 그늘에 묻히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이런 우려가 이미 현실이 된 곳도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는 한낮에도 바로 옆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보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정작 교육청은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낮 창원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낮 12시인데도 운동장 절반이 그늘에 가렸습니다. 학교 앞에 들어선 26층 아파트가 해를 가린 겁니다. 점심이 지나자 수업을 듣는 교실은 물론 쉬는 시간 뛰노는 운동장에도 점차 햇볕이 사라집니다. 하교 시간인 오후 4시쯤 학교는 햇볕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파트 저쪽에서 이제 해가 이렇게 떴다 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늘이 조금 겨울철 되면 조금 더 지죠. 운동장이 이제 볼 때는 이제 그늘이 조금 지니까 애들이 아무래도 활동하기가 좀. 한 고등학교도 주변에 고층 아파트 재건축이 이뤄져 일조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주거지역 일반 건축물 사이에는 거리를 띄우도록 해 일조권을 보장하지만 학교는 별도 조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교육부가 하루 4시간 이상, 연속 2시간 이상 햇볕이 들어야 한다고 기준을 정했지만 권고에 그칩니다. 때문에 일부 지역교육청이 학교 일조량 규칙을 만들고 있지만 경남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세 고시안은 내려왔지만은 현재까지 그 고시안에 대해 가지고 저희 교육청에서 마련한 안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도심 고층 재건축이 늘며 햇볕을 보기 힘든 학교가 늘어가지만 행정기관은 물론 교육청마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원 39사단 이전으로 원 토지 소유자들만 억울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8,800여 원이나 투입되는 39사단 이전 사업은 사실상 의회와 감사원의 아무런 감시와 견제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오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9사단 이전 사업은 사업비만 8,879억 원이나 됩니다.
민자 사업자 유니시티가 39사단을 함안으로 이전해주면 창원시가 군에서 넘겨받은 땅 중에서 사업비만큼 땅을 내주는 방식입니다. 태영건설 등 7개 건설사로 구성된 유니시티는 39사단 함안 이전에 7,243억 원, 중동과 감개지구 개발에 1,636억 원을 투입하기로 돼 있습니다. 민자 사업자가 투입한 돈만큼 창원시는 시 소유 땅을 내줘야 해 철저한 검증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2008년 시의회에 사업 동의안을 구했는데 시의원들에게조차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건 창원시가 용역한 용역 보고서조차도 상세하게 저희들한테는 군사기밀이라는 저희들은 설명을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 전혀 몰랐죠. 그 뒤 7년여 동안 창원시의회에 변변한 보고조차 하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감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창원시 자체 감사는 물론 상급기관인 경상남도와 감사원 감사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감사 대상이면 감사 받는 거고 감사 대상이 아니면 안 받는 거잖아요. 창원 39사단터 이전 사업은 민간 사업자의 사업비가 부풀려져 정산될 경우 그만큼 창원시가 소유 땅을 더 내놓아야만 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진짜 돈으로 착각할 만큼 정교한 가짜 외국 돈을 만든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려 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돈 많은 한국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찾았는데요. 하필 고른 대상이 경찰이었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종이 다발을 기계에 넣습니다. 잠시 뒤 기계 반대편에서 $100 지폐가 쉴 새 없이 나옵니다. 외국인 44살 S모 씨는 달러화처럼 500유로 지폐로 만들 수 있는 검은색 종이 2만여 장 60만 유로, 우리 돈 7억 3천만 원어치가 있다며 투자자를 찾았습니다. 유로화로 바꾸는 데 필요한 특수약품 구입비 3,600만 원을 내면 절반을 주겠다고 유인한 겁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검은색 종이는 그냥 종이였고 특수약품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투자금만 받아 가로채려 한 겁니다. It's one Pakistan man who hear about this business and come and see me and ask me if I know how to do. And I come for that opportunity. 투자자를 만난 S씨는 카드 바꿔치기 같은 속임수를 써서 검은색 종이가 500유로 지폐로 바뀌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다름 아닌 경남경찰 외사과 형사.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투자자로 위장해 만났던 겁니다.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 돈 많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입국을 해가지고 피해자를 찾았는데 막상 피해자를 이러한 범행 대상을 찾으려니 그 피해자가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경찰은 사기미수 혐의로 카메룬인 S모 씨를 구속하고 실제 피해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은 겨울나기가 걱정일 텐데요. 진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지역과 상생 발전을 위해 이웃 돕기 활동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황자락 기자입니다. 대규모 운동장이 거대한 김장터로 바뀌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절임 배추는 배춧잎마다 양념이 골고루 입혀지고 능숙한 손끝에서 먹음직스런 김장김치가 만들어집니다. 올해 진주로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과 자원봉사자 1,100여 명이 처음 준비한 대규모 김장 행사. 사용된 배추는 모두 2만 포기, 무게로 60톤에 달합니다. 집에서는 김장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요. 오늘 직접 와서 김장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어울리면서 화목한 분위기에서 김장을 하니까 참 보람되고 좋은 것 같아요. 정성이 담긴 김치는 먹기 좋게 포장돼 어려운 이웃 6천 가구에 전달됐습니다. 김치 담당보다 요 봤을 텐데. 어머님 김장 맛있게 드시고요. 예, 잘 먹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택가 좁은 골목길에 작은 인간띠가 생겼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옮겨지는 연탄은 모두 8,400장. 텅 비었던 곳간엔 방구들의 온기를 불어넣어줄 연탄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이 연탄은 진주 혁신도시 새 식구가 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임직원들이
지역 주민을 위해 마련한 선물입니다. 진주라는 곳으로 저희 기관이 이전을 하고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연탄 나눔 봉사를 하게 돼서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이웃이 된 혁신도시 이전 기간의 따뜻한 나눔과 배려. 혁신도시가 가져온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한 전국 6곳 중 2곳만 공모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마감한 정부의 복합 리조트 공모에는 경남 진해와 전남 여수, 인천 4곳 모두 6곳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보증금 성격의 외자 5천만 달러 납입 등 공모 요건을 충족한 곳은 인천의 2곳이었습니다. 경남을 포함한 나머지 4곳은 외국 기업의 투자 확약서, LOC를 제출하고 5천만 달러는 이달 중으로 납입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경남 상공회의소 협의회 회장단이 도지사 주민 소환 운동은 소모적인 논쟁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창원을 비롯한 경남 상공회의소 협의회 회장단은 오늘 공동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조선산업 위기 등으로 경남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해 학교 급식비 지원 범위 등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은 어제 학교 급식비 지원을 위한 2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현행 법령과 규정 등을 기준으로 영남권 4개 시도와 타 시도의 급식비 지원 사례를 검토해 지원 기준과 범위, 양측의 분담 비율 등을 협의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내년도 전기고등학교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외국어고는 경쟁률이 조금 하락한 반면 특성화고는 조금 올랐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외국어고는 김해외고가 2.03 대 1, 경남외고가 1.74 대 1로 각각 지난해 2.14 대 1과 1.77 대 1보다 소폭 하락했고 경남외술고는 0.98 대 1로 정원 미달이었습니다. 반면 특성화고는 평균 1.12 대 1로 지난해 1.07 대 1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함안 용성지구의 2019년 입주를 목표로 2,000가구의 미니복합타운이 조성됩니다. 경상남도는 함안군 칠서면 일대에 2,000가구 규모의 서민형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 개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은 함안 지역 공단 근로자 3만여 명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012년 국토교통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 경남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의 마산 대우백화점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는 등 상위법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지역에서 경제민주화를 이행하기 위한 조례 개정 필요성과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KBS 창원방송총국 로비에서 자원 재활용을 주제로 환경미술작품 전시회를 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폐자원을 이용한 미술작품과 버려지는 제품의 새로운 디자인을 가미해 재탄생시킨 업사이클링 제품 등이 소개됐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